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최악의 정권과 맞서서 열심히 싸우고 점점 더 멋있어지는 사람들 우리들이 또 모였습니다. 4월의 봄 2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네, 오늘은 또 우리 단촐하게 우리 또 전현희 당선자님 빼고 우리 3명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왜 불굴의 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 불굴의 희망은 사실 오래됐어요. 오래된 닉네임인데 제가 8년 동안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굴하지 않고 열심히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하여 뛴다. 그래서 불굴의 희망.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님처럼 열심히 확신해가지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잘 된다. 이거군요. 네, 우리 또 마스코트 우리 김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산시을 국회의원 당선인 김현입니다. 네, 오늘 왜 전현희 의원 안 나왔대요? 전현희 의원님이 그 중요한 지역구 행사가 있으셔가지고, 예, 그걸 꼭 가셔야 된다고. 스승의 날 행사인가? 그런가?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취재를 해야죠. 나보고 취재하라고요? 나 오늘 길거리에서 2번이나 마주쳤는데 전현희 의원을? 왜 안 물어봤을까? 우리 올렸어요? 안 온다고? 네, 네, 올리셨어요. 어제 올렸어요. 네. 그러고 보니 저는 남양주 갑 지역 당선자 최민희입니다. 정말 이 언니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소개하라고 자꾸 하던데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어쨌든 전현희 의원님은 어제 밤 오늘 새벽 요때쯤에 못 온다. 지역구 중요한 지역구 행사가 있어서 못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김현 의원님이 아는 내용이 있어요? 몰라요. 근데 지역구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우리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서울만 중요한 일정이 있나? 그거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오늘 있으면 초파일 행사는 일요일 날 주로 이제 연등 행렬은 일요일 날 했고 그다음에 이제 5월 15일 내일 이제 부처님의 날은 내일이고 오늘 뭐가 있지? 뭐 있겠구나. 어제 당선인들 중에 뭐 그룹 어제 10시 42분에 올라왔어요. 모두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십니까? 아쉽게도 내일 방송은 피치 못할 지역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현희 의원 좀 찾아주세요. 중성동구 갑 시민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전현희는 오늘 왜 안 나왔는가? 그걸 갖고 얘기를 이걸 가지고 1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한번 해봐야죠. 왜 안 나왔어요, 이분은?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도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 볼게요. 오늘 무슨 중요한 일정이나. 파리 크라상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파리 크라상 앞에서 만나고 진미파라곤 앞에서 만나고 여의도 파라곤. 여의도 파라곤 그 2번을 만났어요. 13시간 전까지밖에 안 올라왔어요. 지역구 행사는. 그러니까 의문의 지금 일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나오면 이렇게 된다. 네. 취지를 해야죠. 지역구 일정 아직 안 올라왔어요. 만나셨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뭐 하고 그냥 계시던가요? 저는 여의도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파리 크라상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걸어서요? 저는 걸어서 저는 파리 크라상에서 카푸치노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놔뒀어요? 아니요, 나가서 얘기를 했죠. 왜 안 오냐고 안 물어봤어요? 그냥 몰랐어요, 본인은 안 나오는 자체를.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왜 안 나오냐? 그때 지역 간다. 뭐 그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다른 얘기했어요. 지역구에서 안 보이면 큰일 났다 이제. 그렇지. 이제 이렇게 알려지는 겁니다. 이거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우리를 버리고 그렇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그건 그렇고 저는 오늘 처음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팔을. 처음으로? 손을. 예. 시간이 없어갖고. 그런데 가서 침도 맞고 뭐 이렇게 한의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덜 아프네요. 그래요? 좋네요. 예. 근데 언제까지 그거 꽤 오래되셨는데. 제가 잠깐만요. 그 얘기하기 전에 국회 본청 1층에 거기 갔었어요. 그렇죠. 네. 신미숙 원장님. 네. 그래갖고 김현 의원 얘기했어요.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김현 의원님이 인사하러 와서 들렀다면서요. 인사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는 치료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분이 있으니까 되게 반갑고. 새날 애청자예요. 네, 새날 애청자세요. 네. 네, 오늘 새날 애청자분들 중에 박현탁 씨.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정말 이분들은 진짜 너무해. 진짜 너무하네. 바통탁을 너무 띄워주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제 그만해야 돼. 이런 건 옳지 않고요. 옳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표영일님 민주국가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게 이제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또 후원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리고 GSDS 4379님도 후원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서태시애미님, 네, 이분들 마찬가지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요. 새날 지금 제가 보니까 99.6만 명이네요, 구독자가. 여러분 99.6만 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99만 6천 명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4천 명이 더 필요하네. 들어오면 근데 백만이네. 오늘 5월달 안에 되면 되겠다. 좋겠어요. 그래야지. 어쨌든 새날 그래서 멤버십 가입도 해야 됩니다. 1877-0629 1877-0629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4,000명 빨리 증원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참여자가 저조하네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 10,000명 넘게 맨날 보던 분들은 다 전현희 의원님 때문에 본 거였군요. 전현희 의원님 안 나온 게 치명적인데요. 심각하네요. 지금 보니까 1,800명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원래 시작할 때는 그 정도로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하여튼 알겠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자, 4월에 보면 오늘은 어떤 얘기를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까 했는데요. 최민희, 김현 당선인이 통신 소위 속기록 증발 사태에 대해서 항의 방문을 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떴어요. 이건 이제 뉴스에 제가 이제 나온 거를 본 건데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 민주당이 네. 이재명 대표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라고 추정되는 그 방송, 그러니까 유튜브를 내보낸 조선일보에 대하여 그러니까 방심이 통신 쪽에 심의를 넣었어요. 그 외에도 정말 너무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방송한 유튜브들을 넣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네,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한 사람들. 예, 그런데 네. 통신소위에서 그 관련 회의를 하는데 그 문화일보와 조선일보 유튜브, 문화일보는 우리가 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를 심의하는 그 순간부터 속기도 안 되고 그리고 녹음기가 고장나고 그래서 속기록이 애초에 작성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게요. 그런데 변호사님 한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 있을 속기사가 네. 이제 그 2대의 녹음기를 두고 이제 녹음을 하고 본인이 이제 속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남기고 네. 녹음된 내용을 나중에 풀어가지고 속기록을 만들어서 이제 회의록으로 해서 공개되는 건데 공교롭게도 아주 공교롭네. 공교롭게도 그 한 대가 고장이 났고 하나는 끝나고 나니까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끝나니까. 응. 그 시간만 딱 녹음이 안 됐고 하나는 아예 망가졌고 이렇대요. 녹음기 2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래서 40%밖에 못 듣게. 그 기록이 안 돼 있어서 회의록 네. 작성을 못했다. 이제 이게 그 방심위 측의 이제 설명이고 속기사도 자기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방심위는 주로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속기사가 내부에 없다는 점, 그러니까 외부 업체에다 이제 속기를 다 맡겼다는 것도 이제 사실은 좀 개선해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5명의 위원이 앉아 있는데 2대의 녹음기만 놓고 그동안 해왔다는 것도 사실은 방통위는 위원들 책상에 다 녹음기를 놓거든요. 그것도 있고, 세 번째는 직원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뭐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그 배석하는 직원들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없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방통위가 그 방심위에 대해서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발생하면 감사를 합니다. 검사 감독권을 발동을 해서 하는데 그 언론 보도 난 거, 그다음에 야당에서 문제 제기한 거,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이전에 일절 방통위가 방심위에게 실무적으로 확인 작업도 없었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어쨌든 일단 그럼 좀 정리해 볼게요. 그 고소를 했는데 허위 사실을 일단 뭐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 TV조선 예. 아니 조선일보의 유튜브 예. 그건 이재명 대표에 관한 것이었는데 잠깐만요. 그 내용은 찾아봐야죠. 41개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무료.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들 다 포함하여. 그랬군요. 어쨌든 허위 사실을 그렇게 유포했고 그 네. 부분을 콕 찍어가지고 이거 문제다 해가지고 방심위에 이제 넘겼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네.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회의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세요. 속기록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없다. 하필이면 딱 그날 그 타임에 딱 그 부분이 녹음이 안 되고 뭐가 망가지고 막 이랬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40%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서 공개는 못했죠. 40% 회의록을 공개를 못하는 공개 거죠. 못하겠다. 네, 이렇게 네, 나온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고소한 거는 뭐 진정한 거는? 아니 그거는 이제 의견 그 삭제를 그러니까 시정 요구를 전제로 그 시정 요구란 건 통신은 삭제 아니면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 요구거든요. 유튜브도 원래 그런 거 할 수 예, 있어요? 유튜브. 예. 그런데 이게 방심위의 권한 밖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음란물이나 이런 거는 시정 조치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시정을 전제로 의견 제시를 받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속기록이 없어졌으니까 모든 게 중단된 그런 상태이지요. 그러면은 그 유튜버들에 대한 뭐 고소나 뭐 이런 행동도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 셈이 돼버렸네요. 아,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일반 유튜버들은 저희가 방심위에 제소하는 순간 지우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네. 그쪽은 이제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유튜브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그게 인터넷 그 조선일보사 홈피에 띄워지잖아요. 네,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게 방심위의 엄격히 얘기하면 방심위의 제재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희가 넣은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그 뉴스타파 가지고 뭐 제재한다고 난리 쳤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사와 관계된 유튜브 그다음에 그 문화일보 유튜브 우리가 안 넣었어요. 예, 그 유튜브도 심의를 하는지 여기에 잣대는 뭔지 기준이 뭔지, 예, 공정한지 그거도 볼 겸 어떻게 하나 보려고 했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중단된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그 인터넷 그 예를 들면 영상 증거물 원본을 제출해야 네,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랬죠. 원본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원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의 문제 제기의 시작은 속기록이 왜 없냐 이거였는데 이거는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방심위가 어떻게 운영되길래 그렇지. 운영 자체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네.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엉망진창이냐? 그거는 비판 방송 때려잡기 하려고 온갖 위원장이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된 거다. 그리고 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 유능한 직원들이 거의 유배 상태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러니까 당연히 방심위 무용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니 정말 너무 부끄러운 방심위였어요. 이번 방심위 진짜로 그렇죠. 근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더만요. 그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국회의원으로 지금 등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사실 조사를 해놓고 이제 6월부터 자료 요구하고 다시 원점에서 다시 정면 재검토를 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혹여라도 이제 그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일들이라면 그거는 이제 유일임 위원장에게 또 책임을 묻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국회의원 하면 이런 일을 하시는군요. 네. 나는 다른 분들 잘 몰랐는데 두 분은 내가 이제 자주 뵙고 또 무슨 일 하는지 정확히 아니까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 등원하기 전까지도 네. 벌써 필요한 일들을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시고 계시고. 아니 그리고 저희 1호 법안은 다 만들어놨어요 벌써. 네, 그리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쫙 짜놨죠. 그거 그러니까. 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방통위 그 사람들이 싫어했구나. 그리고 방심위가 싫어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들어오면 우리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다. 예, 방심위 관련하여 꼭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방심이라고 있었어요. 네, 선거방송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예, 그 최근에 이제 활동이 종료됐어요. 네. 근데 방심위 노조가 성명을 냈어요. 네. 제목이 같이 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예요. 어머 제목이 성명서 제목이 네. 와 얼마나 끔찍했으면 그렇게.
근데 그 말이 언제 나왔냐면 이상민 의원이 갔을 때 민주당 당원들이 같이 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랬거든요. 이게 유행어예요. 근데 국가기관의 성명서 제목이 네. 이렇게 유행어를 갖다가 썼는데 너무 의미가 명확히 들어오지 않아요? 같이 해서 그렇죠.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러니까. 네, 막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느낌상. MZ 노조원들의. 네. 예, 그게 나왔는데 진짜 이번 서망시민은 진짜 편파심이 아니요, 어록 하나 만들었잖아요. 평범한 주부. 그 어록도 네. 선방심위에서 선방심위에서 나왔죠. 나왔죠. 최초로, 예. 최모 위원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정 제재가 이번 선방심위에서 30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개 이게 뭐 그 대선 기간에 총선 기간에 여러 건 정도 나오면 엄청 많이 나온 건데 그렇죠. 30건이 나왔는데 네. 그중에 90% 이상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관련된 방송에 대한 제재예요. 진짜. 이러니까 김건희 방탄위원회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승진하겠네요. 상황이죠. 승진할까요? 아니 왜요? 오늘 어젠가요? 차장도 승진하는 것처럼 아유, 정권에 진짜. 충성하고 네.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 그 혜택을 보니까 정권에 충실하고 민주주의에 뭐 위배된 행위를 하면 아니 근데 그것도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그 로얄티를 세게 보이면 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는 누군가에 대하여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혜병 관련하여 그 두 분 국방부 차관하고 안보실 근무하던 분은 공천 받았잖아요. 그렇죠. 한 명 되고 한 명 떨어졌습니다만 떨어지자마자 예. 또 국힘 탈퇴했죠. 신범철. 그래서 이번 선방심의는 정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역사상 정말 지금까지 이런 선방심의는 없었다. 지금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 명백하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자기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가지고 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제재가 아니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바닥에 돕니다. 그러니까 잘하면은 그렇게 보상을 제재는 해주니까. 없고 그냥 보상은 있는 거예요? 제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재가 없어요. 제재 없죠. 선방심의위원은 민간인이.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그 방송국들 있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판사나 검사들이 특히 검사들이요 그 무리한 기소를 하고 억울한 일을 저질러도 그 총량으로 해가지고 승진시키잖아요. 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제재 없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그 방송사 관계자라거나 제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제작진이라고 한다면 이 선방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 같아요. 이 나쁜 놈들을 전부 다 진짜 당신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판결문으로 받아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만약에 그 당사자라면 저는 소송 꼭 분명히 걸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네, 일단 방송사는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면 권고는 그 제재가 여러 개 있는데 권고부터 법정 제재인데 권고는 사실상 벌점이 없어요. 주의는 벌점이 1점이에요. 네. 경고는 2점이에요. 네. 관계자 징계 등 하면 4점이에요. 그다음에 소위 과징금이라는 거 먹이잖아요. 그게 네. 5천만 원 기준으로 이하면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네. 15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사들이 우선 하려고 하는 건 그거 무효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효성은 내가 알고 있고. 네, 그런데 네.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확인 안 해보셨죠? 그렇게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이 의원들을 상대로 한 일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네, 없어요. 의원들 상대로 하는 건 네, 없다고. 없었고 이 무효소송은 임시직이고 거기는 무효소송은 당연히 이길 것이고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집행정지 다 인정해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나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효소송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 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괘씸한 거는 이 위원들이에요. 이 그러니까, 위원이라는 저도 옛날에 선방심의위원을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한지를 알아요. 다 이 안건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실제 무엇에 근거해서 그 방송국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잘 됐네 잘못됐네 공정하네 아니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맞는지 그동안에 수많은 이 선례도 쌓여 있었었고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선방심의위원회에서 행동하는 걸 보고 그 말 같지 않은 말 정말 그 논리로 사람 그 정말 이 언론인이 이런 사람들 뭉다 우습게 알면서 함부로 하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가. 이거는 단순히 행정적으로 무효성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이 나쁜 행동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철퇴를 가야 된다. 부끄러운 줄 알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잠깐 회의 타임을 가져볼게요. 이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방심위위원은 물론 선방심위위원들에 대한 일정한 지위를 부여해주고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게 이제 공직 고의손.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가지고 고의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이 요건이 맞아야지 이제 손해배상 선고가 되는 그렇죠. 건데 예. 여기서 일단은 이 사람은 물론 이제 임시적이기 아니야 일반인이 아니 이런 거 판례에서는요 임시적이긴 하지만 고의를 할 때는 어쨌든 유사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 요건에 다 맞아요.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다 되잖아요. 예. 근데 고의로 한 거잖아요. 일부러 네, 그 네. 대통령 부인을 감싸기 위해서. 그리고 위법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그렇게 잘못된 방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한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무조건 이 사람들 상대로 다 하나하나 류희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다 피고를 집어넣어가지고 꼭 무조건 하고 특히 법원에서 판결문으로 아니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판결문으로 이 사람은 이 선방심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잘못되었고 이걸 이렇게 놔둬서 이렇게 한 이 위원장은 더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 내용을 조목조목 다 써서 판결문들을 박아놔야 돼요. 이 나쁜 사람들. 저는 정말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언론사 제가 뭐 관계자 징계받은 사람이라면 나 같으면 하겠어요. 행정소송하는 거는 당연히 이기는 거고 그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 별개로. 그리고 또 하나 이 손해배상 청구할 때 돈을 얼마나 많이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 사실 되게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고민하기도 하겠지만 일단 많이 청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저는 이 생각에 동의하면서 이게 법적으로 조금 그 유사 공무원성을 부여하는 뭔가를 넣을 수 있냐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법조항으로 입법 사항으로 네, 그런 할수 거를 있나 검토해 해주면 더 보겠습니다. 훨씬 편하겠죠. 예, 예. 이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겠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면 안 되니까 두 분이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네, 좋겠다. 그리고 이 선방심의회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 전체가 지금 이 방통위가 완전히 망가졌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제일 빠른 게 내년 4월의 봄에 처리를 하고 선방심의가 이렇게 구성 안 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당연히 해야죠. 지방선거 때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요? 그다음에 대선, 총선 이렇게 되는 거니까. 4월에 아니 그리고 이 합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은 자기네들 잘 되려고 정말 챙핑한 것도 무릅쓰고 염치도 없게 행동한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저는 진짜 그래서 그거는 동의하면서 정말 이 보통 정치인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안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꼭 해주셔야 네, 돼요. 진짜 하기 네. 위해 검토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법 청탁했습니다. 개혁해 주셨다고 우리 다 같이 나중에 한번 확인 네, 한번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달라고. 정말 우리 또 방송 그 보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해움님께서 제발 어디서 일하다가 국가기관에 승진해서 가지 못하게 몇 년 동안이라도 보훈성 승진 이런 거 못하게 좀 해주세요. 이 말도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연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김건희 씨를 포토라인에 세우겠다, 소환주사하겠다라고 공언했던 중앙지검장이 교체가 되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완전히 수족처럼 행동했던 전주지검장이 그 자리를 채우고 와, 이창수 지검장 들어오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에 있던 이 수사를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알려져 있던 1, 2, 3, 4차장 다 없어지고 특히 고형건 차장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알고 샥 절로 보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거는 그 어제부터 오늘까지 규정은 다 돼 있어요. 일단 이번 인사의 핵심은 김건희 방탄. 네, 그렇죠. 소환도 안 된다. 소환도 안 이게 된다. 소환조차 안 된다. 소환도 이게 핵심 절대 안 된다는 키워드예요. 거죠. 그거. 네. 그다음에 이재명, 문재인 두 민주당 쪽 지도자를 어떻게든 법적으로 올가매겠다. 이 메시지 이 두 개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 이전에 더 볼 건 진짜 다급하다 이거죠. 지금 있는 체제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송경호 지검장은 그러면 찐윤이 아니냐. 다 찐윤이에요. 다 찐이었어요. 원래 윤석열 사단에 예. 빌렸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실 새로 된 사람만큼 찐윤이에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의 하나는 새로 된 사람들이 상황 인식을 했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을 때 송경호처럼 안 되라는 법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맞아요. 배경인데 네. 저는 제일 크게 본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쇼츠 봤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네네. 어쨌든 뒷얘기들 메신저들의 영수회담 뒷얘기들을 종합해서 국무총리 하라 그랬다. 뭐 하라 그랬다. 세 가지로 정리한 쇼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는 무슨 뭐 디올백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뭐 이게 적절하지 않다. 뭐 엄정하게 수사라고 해놓고 뒤에서 한 게 이게 답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진짜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아나 봐요. 그 진짜 우리를 너무 무시해. 국민들 이전에 김현 의원을 개돼지로 아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저를 개돼지로 아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너무 그렇게 생각하나 봐. 네, 전체를 그냥 그렇게 겉으로는 막 미사 요구해놓고 국무총리도 추천하라 뭐 하라고 민주당에 그래놓고는 이재명 대표 죽이겠다는 인사를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제일 율배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앞에서 하는 거 다르고 뒤에서 하는 게 다르고. 다른가. 그러게요. 이 지금 전주지검장 했던 분이 그 전 사위 네, 전사위 그 어머니 그다음에 모친이 목욕탕 가서 쫓아가가지고 네, 그런 거 다 했던 그렇게 네. 하면 승진시켜 준다는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 수사 때는 모친에게 19번이나 전화를 하고 압수수색을 몇 번을 하고 막 그랬대요. 물론 전주지검에서는 우리가 오라 그랬는데 안 왔고 그 목욕탕과 참고인인데 뭐. 목욕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들이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확인을 해야 됐는데 오라 그래도 안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 거다. 그렇게 합니까? 절차적으로 이렇게 맞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참고인은 그렇게 하나요? 일반인에 대해서 참고인을 2번 불렀는데 안 부르면은 그냥 보통은 피의자를 전환시키고 부르죠. 정말 꼭 근데 필요하면.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사람을 지금 이제 새로운 지휘부로 지금 해서 게다가 중앙지검장이면 엄청 없는 사건도 실제 만들고 승진이죠. 예. 있는 것은 없애고 이제 그걸 마사지 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제 오늘 보면 도하 각 종이신문에서 일제히 이 지금 이창수 신임 네. 중앙지검장 인사와 관련해서 비판, 비난 예. 굉장히 그 강도 높은 지적들이 있는데 매를 벌고 스스로가 저는 제가 지난번 5월 9일 날 있었던 기자회견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국정 운영의 동반자의 대변인 격으로 스스로의 지위를 그렇게 정리한 걸로 봤는데 이 역시 이제 뭐 안면 몰수하고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 대한민국의 검찰을 부하처럼 하는 그런 걸로 가고 있다. 오로지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모든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그 여당이 집권했었을 때 이 공무원들이 어떤지를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데요, 저는. 몰라요. 일을 하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이제 알잖아요. 예. 근데 공무원들이 보기에 이 집단 이 정권이 좀 문제다. 내지는 이 정권이 앞으로 오래 못 갈 것 같다. 내지는 국민들로부터 이번에 평가를 받았는데 상당히 그것은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관심사항만 하게 되는 거죠. 공무원들은 해요. 어쨌든 간에. 소극적으로 아니 적극적으로든.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면 승진을 시켜주고 자리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야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고 관심 없는 데는 그냥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사항, 대통령의 관심사항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쪽 조직만 비대해지는 거죠. 지금 용산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만들고 공약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그 저출산 수석부
그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는데 저출산 문제를 직할 체제로 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용산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공무원들은 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취지는 검사도 공무원인데 네. 지금 이런 정권 말기적 징후. 지금 사실은 이게 정권 말기적 레임덕 징후. 징후예요, 사실. 레임덕 그래도 징후거든요.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검사들이 그러면 예를 들면 김건희 수사를 멈추겠냐. 이거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무리 그 자리에 그렇게 갖다 놨다 해서 그렇게 네. 너무 티나게 하죠. 하느냐. 저는 한다고 봅니다. 한다고 예. 봅니다. 네, 하는데 그럼요. 그럴 때 민주당이 중요해지는 그쵸. 거죠. 그 네.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진짜 일관된 하나가 있어요. 아.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괴롭힌 사람들은 출세하거나 출세 물망에 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박영선 전 장관이 국무총리 운운할 때 그때 박영선 전 장관의 어록을 제 페북에 올린 일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거를 운운하면서 박영선 전 장관이 120명도 못할 것이다 그 얘기. 네, 그 얘기뿐만 그 아니라 얘기했었죠. 내려놔라. 그럼 내려놔라. 사법 리스크도 풀린다. 네, 맞아요. 그 얘기도 했었어요. 내려놔서 지면 사법 리스크가 풀리긴커녕 구속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사람들. 를 픽업하는 거예요 여야건. 이창수 지검장은요 단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만 그렇게 압박 수사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를 하는 게 전 사위를 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는 네. 거죠. 그리고 성남 FC 등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그쵸, 예. 네, 그걸로 기소. 수원에 성남에 있을 때. 아 그렇죠.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성남 FC 가지고 기소한 게 말이 됩니까? 그 공으로. 네, 전주 가서 사위하고 네. 사위하니까 하고. 이제 중앙지검장 가서 김건희 씨 보호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검찰 인사를 보면 이제 충실하게 애국 보수적 관점을 따르는 것이다. 애국 보수까지가 어디 있어요? 아니 제가 이제 김건희 그들이 얘기한 애국적 보수 세력이 그 뭐라고 요구를 하는 거냐면 이 대통령을 향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라. 이게 그들의 일관된 요구였어요. 왜 구속시키라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아니 그냥 저기 이명박 박근혜 구속시켰으니까요. 그냥 그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고 감정적으로. 예.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스탠스가 이재명 대표는 내가 어떻게든 구속시켜 보겠다. 이런 거였던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나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면서 보호도 해주려고 했고 이제 대통령 나가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보냈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을 못 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한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최소한의 양심이나 뭐 그런 인간적인 뭐 은혜 고마움 이런 것도 다 내팽개친 인사 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전주지검장 된 분도 사실은 채널A 사건 때 그때 한동훈 위원장 편에 서서 증언했던 분이에요. 말하고 그랬던 분이고, 그러니까 충성 경쟁을 하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를 마구 덧털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이걸 눈 뜨고 봐야 되냐?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제 약간 이번에 이제 검찰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 노골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 된다는 열망이 대통령이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러면 이제 뭐 송경호나 이원석이나 하려고 했던 걸 전부 다 스톱시키고 다 면죄부주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다시 틀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특히 민주당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가만히 안 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특검해야죠. 특검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레드덕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용인하는 그룹이 있을 거고 반발하는 그룹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에서 당 대표를 뽑을 때 누구를 예를 들어 당원 100%를 그냥 갈 거냐 아니면 변화시킬 거냐. 그게 이제 지금 목전에 있는 건데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은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그 뭐 철저하게
뭐라고 표현했죠? 각별하게라고 그랬나요? 각별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못하게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6월 달부터는 되게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민주당이 이제 좀 싸울 각오들이 다 돼 있어요, 민주당 아니, 의원들이. 그래서 얘기가 너무 심하다. 아무리 당이 다르다고 민주당이 싸울 각오가 돼 있냐고 얘기하면은 이번에 총선 결과가 지금 그래서 당선인 의원들도 지금 최상병 거 가지고도 의원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는 안 물어도 되는 싸워야죠, 당연히. 당연히 싸워야죠. 그럼요. 예, 그건 저는 국민들도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그렇게 네, 봐요. 당연히 근데 가야 일부 된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민주당은 싸움의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그치, 예, 그래서 전열 박찬대 정비한다. 원내대표, 그리고 법사위원장 고수, 운영위원장 고수, 과방위원장 고수 다 할 거다. 그러면 이게 원협상 한다고 협치를 내세워서 원협상 한다고 질질 끄는 거 안 하겠다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의 을 고발할 수 있는 국회의장. 저 계속 우리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회의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네네. 이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전열 정비에 대해서 비난하고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민주당에.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소용없는 흐름이다. 아, 이제 흐름이. 예,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국회의장을 정리했다. 뭐 주말 중에 그런 말 하면서 이것도 친명 비명으로 가르는데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무엇을 따른 거냐? 민심을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나오려던 분이 추미애 의원하고 그다음에 조정식 의원하고 정성호 의원하고 우원식 의원이었는데 조정식 정성호 의원은 안 하는 걸로 지금 네, 단일화를 한 정리됐죠. 거죠. 예. 네. 추미애를 단일화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원식 의원은 아직 이제 있어요. 그러면 추미애 의원하고 우원식 의원하고 이제 같이 표결을 할 거잖아요. 네, 5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16일부터. 예,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과반이 넘으면 결선 투표 안 가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네, 거고 네. 과반이 안 넘으면 또 둘 간에도 둘이 하는데 결선이 가만히 있어요. 넘죠. 그렇죠. 어쨌든 네. 이제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어떻게든 한 표라도 넘겠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한 번은 이제 된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죠. 네, 한 번에. 우원식 의원님은 진짜 하고 싶은가 봐요. 국회의장이. 일단 저는 네. 그 정성호 의원이 그만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여러분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최다선 의원이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 그렇죠. 전통은 우리에 대한 전통이 아니고 야당에 대한 전통이에요. 아, 국회의장은 어쨌든 야당에 대해서도 권위가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회의 권위가 보수적이어서 서냐? 아니에요. 선수로 서요. 그렇기 때문에 6선이면 좋겠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동의한 겁니다. 의원들도 다. 아,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조정식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인데 지금 민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추미애 대표를 국회의장으로 하라는 게 민심이잖아요. 네, 그랬죠. 당심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번 이 국면을 결정짓는 그 가장 큰 힘은 뭐냐? 총선에 나타난 민심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 민심의 기호지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원식 의원은 4선 아니에요 지금? 5선이에요. 5선 네. 이번에 5선 된 거군요. 네. 우원식 의원도 본인은 이제 좀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그래도 분위기는 의원님들이 뽑아주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장은? 의원들은 국민이 뽑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민심을 거스르는 국회의원은 없어요. 없다. 예, 흐름은. 그런데 일부 뭐 다른 그 문법으로 네. 뭐 표를 던지는 분이 계시겠죠. 그거는 대세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듣기로는 민주당 라인업 엄청 세게 짜가지고 네. 이번에 상반기 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내겠다. 그리고 네. 정말 지난번에 국민들 답답하다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체크해가지고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끔 하겠다. 그리고 지금 경제랑 민생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해보겠다는데 뭐 지금 각오가 되게 대단한 걸로. 1호가 민생 지원금 줄 수 있는 민생 지원금. 회복 지원금. 네. 민생 회복지원금.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가 추경호 대표라고 원내대표예요? 원내대표죠. 예. 국민의힘.
최혜병 특검하고 25만 원 지원을 수용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좀 큰 이슈 중 1호 법안이 1호 법안? 25만 원 지원 가능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네. 그게 민주당 1호예요. 1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너무 이 시장이 정말로 힘들고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수가 없고 줄폐업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경기가 살아나야지 사람들이 어쨌든 희망을 갖고 뭔가 돈이 계속 돌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근데 추경호 의원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그리고 또 보수하는 사람들이 용산에서 다 반대를 싫어했죠. 하니까 예, 용산에서 반대한 거죠. 그리고 예. 표퓰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하고 더 자주 만나라 국무위원들에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뭐 민주당에서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잘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정확히 민주당이 하겠다는 건 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 네. 민주당이 민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최혜병 특검도 다시 상정할 거고 25만 원 줄 수 있는 것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 거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종합적으로 다시 할지 어쨌든 할 거고 네, 그리고 우리는 방송 장악을 중지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갑니다. 네. 이게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검사 독재적 대통령이 그런 그 거부권 행사를 계속한다. 네. 그러면 언론은 계속해서 뭐 거야의 횡포 이러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거부권 독재라고 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프레임 전쟁에 들어가고 네. 그래도 우리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내부 분열적 요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열을 정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켜보던 국민들께서 결국은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민주당이 거야의 횡포라는 보수 언론 논조 그 프레임이 두려워서 가다가 중지못하면 끝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21대 때도 맨날 역풍 우려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열받겠잖아요, 사실은. 그거 이낙연 대표 뽑아서 대통령 만들려고 했던 일각의 무리들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거는 없는 거죠. 이제는 그런 건 거 없어졌다? 없으니까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시조 중에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요게 딱 21대 국회 얘기예요, 민주당. 그래서 정권 뺏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22대 국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는 각오와 결의로 준비하고 있어요. 야, 진짜 이 센 언니들하고 얘기하니까는 뭐가 그냥 팍팍팍팍 이제 앞으로 어디 딴 데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림이 그려지고 의원들이? 네, 딴 데는 그렇게 세게 정확하게 얘기 안 해요. 누가 그렇게 안 하죠? 잘 부르세요. 진행 그 패널들을 잘 좀 해가지고 이게 왜냐면은 여의 입장, 야의 입장을 자꾸 이렇게 그 균형을 맞추려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자꾸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겠지만 균형을 좀 우리 쪽으로 세게 맞춰가지고 네,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하고 얘기하니까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고 앞으로 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지금 막 생겨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네. 수 있는 거는 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예요. 과거에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데 역풍이 두려워서 내부 그러니까 반발로 맨날 그랬잖아요. 그때 못했잖아요. 우리 가서 무슨 역풍이냐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 근데 역풍은 엉뚱하게 역풍. 불어서 정권을 뺏겼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네.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특성의 그 그룹에게 정권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 팀은 진짜 지금 참 생각하면 참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 메커니즘, 그 기제가 참 이상한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그래서 새로 이름 붙인 게 그 팀이 잔디족들이에요. 왜요? 잔디에서 골프. 세상을 논한 어떤 뭐 특정 스포츠를 얘기하긴 그런데 골프 잔디에서 이렇게 되게 평온하잖아요. 잔디가 그리고 마음이 되게 또 이렇게 넓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세상을 논하다 보니까 그 괴리된 거죠. 민심과 괴리되고 그들만의 잔치를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배가 산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태평성대의 잔디에서 세상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태평성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짓을 했군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 그러니까 아무리 해저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해저드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정말로 힘든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지 못하듯이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줬을 텐데 하는 이제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이게 이제 추미애 국회의장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뇌가 있었겠죠. 모두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표를 주겠다. 그거는 이미 결심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어떤 논리로 의원들을 설득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민심에 따라서 국회가 국회 할 일을 다 하면 무지막지한 검언 유착에 의장에 대한 압박이 시도될 것이다. 지금부터 시도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시도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보면 무슨 뭐 이재명 대표가 정리했다는 등 그렇게 뭐 나오죠. 그거에 대한 내부 저항의 목소리도 나오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분열의 단초. 예, 이거를 다 딛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힘이 누가 있겠냐. 이게 제 마지막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 게 조정식 의원이라든가 정성호 의원은 참 감사한 사실은 거죠. 본인들이 내려놓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그게 네.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저는 추 대표가 사실은 저평가를 받고 최근에 이제 뭐 노동위원장 시절에 뭐 환노위. 되게 협상을 안 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랬던 말이 이랬는데 있었죠. 사실은 그런 거는 본인이 이제 충분히 해명을 하고 또 한국노총 출신 정치인들이 또 의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해서 해명이 됐고, 근데 그거보다 그에 앞서서 저는 이제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당 대표를 2016년 8월달에 해서 2018년 8월까지 임기를 하루도 남기지 않은 꽉 채운 대표고,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가 두 번째 그런 대표님인데요. 탄핵 이끌고 그다음에 대선 승리하고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때 그 와중에 우리가 잊고 있지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지방선거 때 3월 달에 안희정 도지 사건, 그다음에 이제 부산 시장 오거돈 시장도 오거돈 그랬고요. 시장. 예,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는 억울한 드루킹 사건 연루돼서 출마할지 말지 흔들리고 있을 때 진짜 일이 많았네요. 그러고 나서 뭐 여러 미투 사건이 압축적으로 그 2018년 4월 달 안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네. 근데 그거를 잘 정돈해서 서울, 경기 다 이겼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그럼 합의나 협의를 제대로 못하고 독단적으로 했다?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그 프레임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때 기억 안 나요? 계엄령. 계엄령. 그 이제 예, 탄핵 전에 탄핵 전에 그 상황이었는데. 얘기를 했을 때 당 내에서 남성 정치인들이 추미애 대표를 엄청나게 비난했고 언론도 다 비난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시도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추윤 갈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갈등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언론에 대거 보도하게 한 사람이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라는 게 이미 드러났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같이 그 노조에 부안내동했던 사람이 지금 KBS 사장이라는 게 또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왜 자꾸 그런 나쁜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권리당원들 안에서 그런 좀 이제 추미애 대표를 저평가하는 분이 계시다면 좀 지금 말씀드렸던 2016년부터 2018년도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 2020년도 일어났던 일들을 차분히 좀 복귀를 좀 하셔서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기대해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네. 이 얘기조차 의원들 사이의 얘기라고 저는 봐요. 아니요, 그 당원들이 얘기하니까. 그 당원들은 그 얘기하는 당원들은 나중에 생겼어요.
저한테도 별의별 메시지가 다 왔어요. 무슨 뭐 조중동과 손잡고 뭐 내각제 할 거라는 둥 뭐 이런. 제가 그런 분들은 당신은 당원이 아니다. 당신을 나는 세작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그분들에게. 진짜로요? 아니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가 나중에 막 돌아다녔어요. 네네. 그런데 그 마타도어고요. 이게 민심의 흐름은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누구는 이런 잘못을 했고 이렇게 잘했고 많겠죠 사연이. 네, 그렇죠.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흐름에서 윤석열을 정확하게 심판할 의장이 필요하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김진표 의장 아닌 것 그 김진표 의장을 제가 채널에 나갔는데 의회주의자라며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말도 그래서 안 돼. 제가 윤석열 대통령 편들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김진표 의장 같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김진표 의장은 너네들이 왜 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지를 니네들이 모르고 있구나.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팬덤 문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팬덤 정치에 니네들이 매몰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분 행동하는 거 옛날에요. 있냐 저 이런 이재명 얘기잖아요. 대표 제명하자고 제명하라고 그랬어요. 현수막 건 그 당원들 그래요? 앞에서 발언했던 분이에요. 이해찬 그러니까, 대표랑 네. 경쟁할 때 네. 아니, 경쟁하고 나서요. 또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 그분을 오로지 아니, 선수가 그분을 높아서 지지하는 분들이 그런 흐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세상에. 있었고 그때 됐을 때요. 네. 그때 사실은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 나왔는데 우상호 의원도 우상호 의원이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표가 분산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때 사실은 합의하고 네. 근데 그때도 선수가 워낙 이제 높으니까. 높았으니까 네, 선수가 높아서 높아서 그랬고 그런 그때는 거죠. 네. 친문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와 주도가 있었죠. 그건 뭐 솔직히 인정해야죠. 근데 그때까지 근데- 주류는 친문 세력이었어요. 지금은 좀 정리가 됐고 네.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네. 기대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민심은 그냥 네. 지금 우리는 윤석열 검사 검언 독재 이 검언 상황 독재. 못 견디겠어. 나도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 난 네. 미치겠어. 그래서 네. 이걸 확실하게 심판할 수 있는 진영을 짜. 민주당 네. 너네. 우리가 네. 표 줬잖아. 네. 근데 김진표 의장 말대로 팬덤이 192라면 네. 189라면 189죠. 189라면 네, 네. 그러면 그거는 팬덤이 팬덤이 나라를 그냥 팬덤이 예. 대중인 거지. 대중인 거죠. 팬덤이 국민의 뜻인 거지. 네, 그래서 그렇게 과거 문법에 젖어 있는 정치인들은 뭐 그냥 과거에 젖어서 있는 거죠, 뭐. 예. 노태사님께서 국회에 들어가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노영이도 데리고 가세요 이러시는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요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 최재형 목사 어제 이제 소환 조사 받지 않았습니까 피의자로서. 근데 안 받았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아무것도 것이다.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정농단이다. 김건희의 국정농단이다. 그렇죠. 그건 더 대변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아니 근데 또 그 보니까. 얘기랑 하필이면 요즘에 그 장시호 씨랑 김영철 부장 얘기 나오는 걸 연결시켜 보면 결국 다 비선 다 그냥 국정농단 이게 다 하나로 그냥 네.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뭐 이상한 이상한 일이 아주 벌어지고 삼류 있어요. 영화에서 보던 그런 일들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런 영화는 안 보고 저는 이퀄라이저만 봅니다. 최애 영화. 영화 한 개만 봐요. 그건 아닐 그거 거죠. 1, 2, 3을 반복해서 계속 봅니다. 참네요. 아니 보면 진짜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정의는 실현해야 되지. 정의는 순하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최애 영화 이퀄라이저를 또 권합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우리가 하도 말씀하셔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고요. 좀 새로운 게 개척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가 이제 얘기한 게 이거가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이제 만나려고 접견 그때 하러 갔더니 자기들 물론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대기하고 대기자들이 있는 사람. 다 명품백 들고 있더라. 뭐 신라 좀 이런 얘기 명품백이 아니라 나왔어요. 명품 가방? 가방 아니 뭐라고 그 그러죠? 쇼핑백. 예, 그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내용물은 내용물은 더 확인할- 비싸겠지. 아니 그 내용물을 확인할 수는 없었죠. 그분이 네, 확인하지 그러나 못했죠. 어쨌든 예, 예. 명품 그 쇼핑백을 보고 본인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다. 앞 뒤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게 사실은 요번에 이
이제 좌천된 이분들도 원래 그것도 좀 조사를 하려고 그랬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사실은 그것도 의심스럽긴 해요. 이번에 송경호 지검장 등이 디올백을 적당히 마사지해서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러려면 소환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입장에선 소환은 절대 안 돼. 그렇지. 소환은 안 되지. 그 소환조차 안 돼. 소환은 여기서 안 깨진 되지. 게 아닐까. 그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이렇게. 근데 어디 감히 근데 설마 소환하냐 안 하냐 가지고서 이렇게 난리 났다고 내가 철저하게 하라는 말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잖아요. 검찰총장이 철저하게 그래서 지금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란데 초기에 기사가 신속하게 수사하라라고 나갔는데 거기에 빠진 단어가 철저하게였어요. 그래서 철저하게를 주목하라라고 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설 아니면 말씀하신 진짜 맞는 말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찐윤 안에서 그러니까 민심의 변화를 감지한 일부 검사가 수사를 하려고 그랬던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내쳐지고 네. 다시 그 전주에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맞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이다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가 됐다고. 제가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인식을 정확히 우리들을 인식을 말씀드리면 두 개의 전선이 쳐지는 거예요. 검사 독재적 김건희 옹호 시스템에 대한 저항. 그리고 방송 장악으로 이를 왜곡하려고 하는 데 대한 저항. 네. 그래서 전선은 명확하게 두 개가 쳐져 있고 이렇게 정권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처가 옹호에 올인하면 당연히 민생은 피폐해지겠죠. 그렇죠. 마치 방심위가 특정 비판 언론 죽이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엉망이라서 속기록이 없는 이 정말 희한한 솔직히 속기록이 없어요. 나는 버린 것 같은데. 속기록이 어떤 거요? 왜 2,000명 없겠어. 속기록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방침이? 일부러 안 적은 아니, 뭐 거겠지. 뭔가가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내가 봤을 녹음기가 때는 동시에 다 고장이 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네. 되는 소리잖아.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건 저렇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네, 다. 네, 정상이 의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결과는 속기록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건 보통은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저거 엉망이네. 저런 국가기구가 필요해? 이렇게 되듯이 오직 그 정적 제거와 그리고 안에 그 살리기에만. 세기의 사랑. 세기의 아우, 사랑. 너무해. 무슨 세기의 사랑이야. 사랑이에요. 빗나간 세기의 사랑. 아우, 아니에요. 어긋난. 그렇지 않아요. 네, 어긋난. 그거는 상하 관계로부터 비롯된 거지 무슨 사랑은. 아유, 저분은 사랑을 어쨌든. 혐오하나 봐. 아니 무슨 세계의 아니, 사랑입니까? 나라를 말아먹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 그렇지. 나라를 말아먹는 세기의 아니 사랑이. 그 상하 관계라니까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 너무 미화시키는 거예요. 뭐 알았어요. 상하 관계. 어쨌든 이분은 한번 걸렸으니까 좀 봐줘요. 아니 이거 세기의 사랑이 아니에요. 비웃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그래도. 그런 식으로 좋게 표현해야지. 아니 그런데 안 돼요. 어쨌든 안 돼? 그래도 안 그런 돼요. 엉뚱한데 제가 보기엔 가서는 안 될 길로 권력을 사유하면 나머지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왜 모르냐고 본인들만. 우리는 너무 잘 아니 알겠는데. 상하 관계니까. 아니 모르는 이유는 안 망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바보가 자기네 잘못 올라가니까. 오로지 끝까지 갈 그렇지 거라고 않아요. 생각한다는 거. 대통령이 밤늦게 전화해서 보고 만나자고 하면 옆에서 못하게 하고 그런다는 설도 있어요. 누굴 지금 만나자고 하면 여러 전화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설이 있어요.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은 네, 사람이 최근에, 네. 대통령이 불안해가지고 아니요 만나자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만나자고. 한 잔 마시자고 전화를 많이 한대요 지금. 아 그 저기 시장 가서 멍게 보고. 아, 그 소주 소주 생각난다. 한 잔, 그거는 그 소주 정말- 한 병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리고 왜 간저에만 가면 결정이 바뀐다. 뒤집어서 온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 관계이죠. 아니 그 사랑 별 의미 그것도 없어요. 아이고, 사랑은- 동의. 뭐, 네, 동의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랑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은 여기서는 진짜 그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쓰지 거잖아요. 않고 있어요. 네. 아니 아름다운 거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최재형 목사도 이제 하지만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도 이제 조사받으러 간대요. 21일 날인가 예, 예정됐지 근데 않았나요? 그분도 사실 할 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가지고 있나요? 아, 달라 그래서 저번에 그래갖고 다 주고 왔다는데 그걸 또 딴 사람 손에 넘어가게 생겼으니 참. 요즘 뭔가 암호 코드로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게 저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원본을 다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아, 뭔지 보려고. 아, 고기를 끄덕끄덕.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본인도 보고 싶어서. 아니 자기도 당사자나. 봐야지. 봐야지. 그렇구나.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더 이상은 막을 수 있는 뭐 그게 아니다. 한계치 왔다. 난 좀 있으면 터진다. 이제 이 생각이 솔직히 들고 터졌죠, 사실은. 내부 저는 제가 알기로는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 세력이 노골적 반발 세력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찍소리 못하는 반발 세력들이 있어. 마음으로만 찍만 하다가. 마음으로만 찍찍거리는 반발 세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세력이 생겨나고 특히 이원석 총장이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대책회의한다 그러고 그 대목은 진짜 질문을 하니까 5초인가를 딱 말을 안 말을 하고 못하죠? 예, 그리고 드릴 말씀이 없다. 이 대목은 제가 진짜 화났을 때 그게 그러거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국민에 대한 사랑. 그런 아니, 걸 때. 그 친구는 국민을 사랑하는 건 아니고 자기 아닌가요?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기. 자기예요? 우리가 사랑이 근데 어쨌든 끝날 시간이 그건 돼가지고. 엄청난 모욕, 견딜 수 없는 모욕. 그럼요. 예. 본인이 더 이상 왜냐면 자기가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인데 다 잘려 나갔거든. 참모도 4명인가 잘랐다. 네, 그 총 차장들 다 4명 다 그 잘려 나가라는 거고 이제 1사 차장이 누가 되냐 내일 발표하나요? 그 모레 하나요? 그거 보면 이제 누가 하나요? 누가 할까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내부에서 이제 찍소리를 더 크게 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면서 이게 근데 내부에서 총선이 움직여줘야 아직 돼. 멀어가지고. 총선, 대선. 네. 아니 그 찍소리 하신 분들이 이제 나오면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호를 좀 받아야 되잖아요. 보궐선거 나가라 그래요. 아 있구나, 맞다. 내년에 지금 보궐선거- 우리 당 뭐 40몇 명이라고. 진짜? 아니 고소 고발 받은. 맞아요. 그 10월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죠. 어쨌든 보궐선거 나가시라고 아니 하고. 그래 3심까지 가려면은 2년 3년 걸려요. 걸리고 어떤 분은 4년 걸려요. 4월에 보면 언제가 될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그 새롭게 지방선거 나가시라 그래요. 지방선거는 보호가 잘 안 돼요. 그래요? 예, 우리가 면책 특권이 어... 국회의원. 아니 그러기 전에 예, 저는 최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하고 그리고 재의결에서 정말 큰 소리가 나고 그게 부결되더라도 큰 소리가 나고 그리고 다시 최해병 특검이 상정되고 통과되고 그리고 나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국민적 저항이 조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맞습니다. 그리고 네. 아니, 전 김건희 특검은 무조건 22대 때 올릴 거라고 보는데 네. 김건희 특검 이제 도이치모터스랑 양평하고 뭐 이거 몇 가지 섞어가지고 좀 같이 올릴 네. 거잖아요. 네. 그거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겠죠. 아유, 그러면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올해 안에 그렇게 엄청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이게 올해 말에. 김경률 전 위원인가요? 그 마리 마리 앙투아네트 앙투아네트. 단두대 그게 뭐 역사적 찍소리인가요 그게? 그 사람 약간 좀 개념이 없이 근데 약간 너무 눈치 없이 말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뭐 그게 그 유튜브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말을 막 하다가 인생 골로 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 말만 안 했으면 근데 JTBC에서 그 말만 안 했으면은 그냥 비대위원으로서 잘 하나 자리 얻고 잘 넘어갔었을 거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아이러니야 인생은. 그렇지 않나요? 네. 상하관계 상이 중요하고 사자만 꺼내기만 해봐요 다음번에. 사랑을 사자 꺼내지 말래요. 세기에 네, 알겠습니다. 사까지만 하세요. 네. 세기에 세기의 사랑은 저 혼자 하겠습니다. 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세기의 사기.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둘이. 예, 그렇죠. 저의 우리는 최애 영화는 사랑하는데. 이퀄라이저입니다. 최애. 아니 사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사기잖아요. 경력 사기. 사칭 사기. 동의합니다. 아, 근데 진짜 김현 의원님은 저런 말을 웃지도 않고 그냥 너무 진지하게 아, 진지해요,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너무 진지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오늘 또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유, 박현탕님 안 들어왔네. 아니 전현희 의원도 없고 찾아, 이제. 박현탁님도 안 들어오니까 동접자 수가 뭔가 찐 뭔가 썰렁해. 들어오셨어요. 4,400명. 4,500명. 예. 근데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새날이 99.6만 명이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4천 명만 하면 된다. 네, 여러분. 그러면 99.6만 오늘 저는 명입니다. 3명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진짜? 아, 네. 우리 새날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릴게요. 멤버십 가입 좀 하세요. 왜냐면 난 사실 노영희 TV도 멤버십 없는데 근데 할까? 새날이 옛날에는 현장에도 나가고 가끔 그러면은 이제 게을러졌잖아 우리 아니요, 권현문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매일 하니까 동의할 수 없어요. 어, 그래요? 매일 안 몇 시간 그래도 하니까 너무 나갈 수가 부지런해요. 없죠. 아, 너무 놀래적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 네. 이번에 16일 날 할 때 딱 현장에 출동을 하면 제가 볼 땐 구독자 100만 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그러면은 권현문 PD 요날 국회의장 16일 날 16일 날. 그 거기서 그날- 현장에서 의장님 그날 출동하는 걸로 하고 같이 갑시다. 안 돼요 그랬다. 안 돼요 그런다. 1877-0629입니다, 여러분. 1877-0629 전화번호 여기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네. 새날 사랑하시는 분들, 새날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는 이 민주당 의원님들과 당선자님들이 많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너무 반갑고요. 예, 같이 보시는 노영희 TV의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4월에 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전현희 의원 꼭 모시고 네, 박현타 씨도 꼭 지역구 행사 있으면 불러서 큰일인데. 그렇죠. 좀 지역 행사가 있을 전현희 수밖에 없지 의원님 않나요? 다음 주에 꼭 네. 나오세요. 하여튼 두 분이 꼭 나오시고 네. 또 전 의원님도 꼭 나오시는 걸로 해서요. 예. 하여튼 빨리 저는 6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정 활동하시는 모습도 좀 보고 네. 싶고. 그러면 우리 6월에 봄으로 할까요? 아니요, 아 됐어요. 왜 그래요 자꾸. 네, 여러분 사랑해요. 예, 사랑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